유형 22번에 이제 농도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푸는 방법 자체는 그 부등식 활용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연립일정한 방정식이니까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식 자체도 뭐 두 개가 필요해. 뭐 A, B, C, D, E, F까지가 다 뭐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세울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식을 쳐다봐야 되고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우는 방식은 전에랑 똑같아요. 읽어볼게. 8%의 소금물과 근데 그 밑에 맨 마지막 줄 가보면 이 8%의 소금물이 몇 그램 섞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물어보는 거를 뭐 X그램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이어서 읽을게요. 이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었대. 5%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 5%의 소금물조차도 몇 그램인지 모르니까 Y그램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총 300g이라고 했다. 자, 그럼 무게로만 따지면 첫 번째 나오는 식 X 플러스 Y는 300. 요런 게 하나가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울 수 있는 식 여기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이쪽의 소금의 양과 같겠죠. 그래서 고식을 세워볼게요. 네, 소금의 양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고급물이 아니라 소금물 이었지. 그래서 100분의 이쪽 거 해보면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서 8x가 되겠죠. 위에 두 개 곱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두 번째 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5y 마지막 얘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얘는 둘이 이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8%의 소금물을 얼마나 섞었냐라고 했으니까 8%의 소금물이라는 건 이 x가 얼마인지 묻는 거다 라는 소리고요. 푸는 시간은 쌤이 이따가 조금 줄게요. 그 시단계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 봅시다. 금방 풀 거야 아마. 자, 888번 갈게요. 자,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 A는 200g 그리고 소금물 B를 300g 섞으면 8%의 소금물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A 소금물, B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서 몇 그램, 이쪽에서 몇 그램 해가지고 섞어서 몇 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지금 두 군데에 있는 소금물의 각각의 농도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끝에 가보면 맨 마지막 줄에 두 소금물 A, B의 농도의 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금물 A의 농도랑 B의 농도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농도를 뭐 예를 들어 X%라고 잡으면 얘 나머지 얘 걸 Y%라고 잡아주자.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 식을 세우기를 시작을 할게. 자, 첫 번째 줄 끝에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상황에서 A 소금물은 200g을 데려왔대. 그래서 여기다 200이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B 소금물에서는 300g을 데려와서 섞었어. 플러스 섞었어. 섞으면 8% 소금물이 돼. 자, 그러면 얘 소금물의 양은 무게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500g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은 더하는지 빼는지 좀 이따 보고 A, B 두 가지가 있는데 A 우리 아까 X%라고 이름 줬고 농도를 B는 Y%라고 이름 농도를 줬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읽어볼 거야. 소금물 A를 300g 데려왔대. 이 앞에 걸 300g
그 다음 뒤에 걸 B를 200g 섞었대. 섞었으니까 더해. 섞여서 뭐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마지막 줄에 10%의 소금물이 된대. 자, 이건 무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300 더하기 200 하니까 50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식 먼저 세울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더해봤자 200 더하기 300 하면 500이 나와버리니까 그 무게에 대한 식은 세울 수가 없고 그냥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은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소금의 양 플러스 소금의 양은 이쪽 소금의 양과 같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200x 이 두 번째 것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300y 얘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300x 얘 둘이 곱하면 200y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총 두 개의 식이 나왔고요. 그때 구해야 하는 걸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문제에서 A, B 농도의 차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농도라는 거는 X랑 Y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X의 농도가 클지 Y의 농도가 클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X에서 Y를 뺐어. 그럼 이게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지. 근데 어쨌거나 차라는 건 빼긴 빼야 되는데 원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잖아요. 항상 양수가 나오게 해야 되니까 뭐 씌워주면 끝? 절대값 씌워주면 끝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24번 유형은 뭐 금속의 양 아니면 뭐 영양소의 양, 영양소 뭐 단백질, 탄단지 그 세 가지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너네가 가정 그런 시간이 있나? 있어? 그런 거 배울 거야. 나중에 가면은. 난 아직도 기억나. 1g에 그 칼로리 있지. 494. 나 이렇게 외웠거든. 그래서 탄수화물은 1g 먹으면 열량이 4kcal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표에 근데 나올 거야.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뭐 몇 그램 먹었다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게 지금 뭐 892번에도 있어요. 가보면 말 나온 김에 892번을 풀어볼게 차라리.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892번으로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일단 표를 좀 먼저 그려놓고 식품 A, B가 있고 열량,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단백질 얘는 그램 이렇게 돼 있고 열량은 100kcal A를 먹으면 B를 먹으면 180kcal 열량 얘는 4g 얘는 B를 먹으면 3g이래. 문제 좀 읽어보면 자, 두 식품 A, B의 100g에 들어있는 열량 그러니까 얘는 100g 자 식품 A를 먹었을 때 A를 100g 먹었을 때 100kcal의 열량을 내는 거야. 그 다음에 B를 100g 먹었을 때 180kcal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100g 먹은 게 아니라 1g 먹었을 때 열량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100g 먹었을 때 100을 내면 1g 먹으면 1kcal의 열량 내는 거 이해되겠어?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1g 먹으면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1.8kcal의 열량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부식품에서 두 번째 줄 읽고 있어요. 가운데 부식품에서 열량은 총 몇 킬로칼로리를 얻고 싶냐면 총
660kcal를 얻고 싶고 이 단백질은 18g을 얻어내고 싶대. 자, 그랬을 때 식품 A, B를 합하여 총 몇 g을 섭취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를 먹은 양과 식품 B를 먹은 양이 이제 얼마냐고 묻는 거지. 그래서 식품 A를 섭취한 양을 Xg이라고 봐주고 식품 B를 섭취한 양을 모르겠으니까 Y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거? 열량 입장에서 얼마의 열량을 내냐, 그리고 단백질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먹었냐 단백질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해보자. 자, 내가 1g 식품 A를 1g 먹으면 열량이 1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뭐 3g 먹었다고 쳐봐. 그러면 3kcal를 내. 근데 내가 Xg 먹었으니까 Xkcal를 내겠지. 식품 A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품 B를 Yg 먹었어. 1g 먹으면 1.8, 2g 먹으면 1.8 곱하기 2. 이게 57g 먹었다? 그러면 1.8 곱하기 57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Yg 먹었으니까 1.8 곱하기 Y.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 둘 더한 게 나 총 몇 킬로칼로리 먹고 싶다? 660kcal 먹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660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열량 입장에서 식을 세웠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열량 입장에서 식을 세웠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단백질을 문제에서 18g 먹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입장에서 여기를 한번 봐보자 이거야. 자, 단백질은 이게 뜻이 뭐냐면 1g 먹으면 4g,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잠깐만. 그 두 식품에서 660 단백질을 18g 얻으려면 오케이. 자, 문제에서 아까 100g을 먹었을 때 들어있는 열량이고 100g을 먹었을 때 들어있는 그램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바꾸자. 다른 색깔로 하자. 그러면 얘도 100g에 든 양이야. 4g이. 그래서 1g에 든 양은 얘를 아까처럼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0.04g 들어있는 거지. 단백질이. 자, 그럼 얘도 100g 속에 단백질이 3g밖에 안 들어있대. 그러면 1g 속에는 0.03g이 들어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xg에다가. 그래서 0.04에다가 x 곱하면 단백질 양. 그 다음에 0.03에다가 y를 곱해주면 b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의 양. 단백질을 총 18g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식이 이렇게 세워지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봐볼게. 끝에 식품 A, B를 합하여 총 몇 그램 섭취해야 되는가 했으니까 이 Xg과 Yg을 뭐 해달라? 총이니까 합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요거 구해보면 되는 거. 이거 세 개 있잖아. 그거 답을 좀 내볼까요? 답을 내봅시다. 세 개를 했는데 C단계 897번이네. 1 읽어볼게.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를 4대 5라고 얘기를 했대. 1차 오디션 합격자의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의 비가 4대 5인데 걔네 둘을
x랑 y로 일단 정해놓자. x명, y명 이렇게. 자, 이 중에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 수의 비는 3대 7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 수의 비가 21대 23이래. 불합격한 거. 까먹을 것 같아서 좀 다 써보자. 2차 오디션에 합격한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가 3대 7이고 얘네는 이 합격한 남자와 여자의 비가 4대 5래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x 대 y가 4대 5. 그냥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이런 비례식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아직 안 끝나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 수의 비.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가 21대 23이다. 이때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이래. 그러면 50명 중에 3대 7의 비율로 지금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50명 중에 3조각, 7조각이면 10조각이지. 그 10조각 중에 3조각만 남자인 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50명? 그거는 얘네 둘을 통틀어서 실제 50명이고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전체 남자, 전체 여자가 우리가 처음에 x랑 y로 잡았죠. 이해돼요? x랑 표를 이렇게 준비해보면 남자랑 여자가 처음에 몇 명이 있었다고? x명, y명이 있었어. 1차에서 합격한 애가. 1차에서 합격한 애가. 근데 그 중에 2차 합격한 애를 그럼 여기서 2차 합격한 애를 제외하면 떨어지는 건 거지. 이해돼요? 여기서도 2차 합격한 애를 배제시키면 불합격한 애만 남는 건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 합격한 남자와 여자의 총 합이 50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실제로 남자랑 여자가 몇 명인지 알려면 얘 비례 배분식을 세워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50명 중에 남자는 3조각, 7조각, 총 10조각 중에 3조각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3이 되는 거야. 여자는 전체 50명 중에 10조각 중에 7조각을 가져갔으니까 10분의 7. 그래서 얘 약분하면은 15명이 합격한 애인 거고 여기는 57에 35명이 합격한 애인 건 거야. 그러니까 2차 합격한 애가 남자는 15명이고요. 여자는 35명이래. 그러면은 불합격한 애는 이 x에서 15를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자 인원은 불합격한 인원이 y-35가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우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구하냐 하면은 x-15 대 y-35라는 게 불합격한 남자와 여자 수의 비인 건 거지. 근데 그 비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21대 2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1대 23과 같다라고 놓으면 비례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례식이 하나가 나왔고 여기에도 비례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비례식은 그 뭐라 그래요? 그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지.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해서 5x는 4y라는 식이 하나가 생기고 얘도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같은 거니까 23에 x-15랑 21에 y-35 곱한 거랑 같다 해서 요 파란색 두 개 연립을 하든 뭐 대입법으로 풀든 풀어주면 x, y 값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 끝에 가서 뭘 원하는지 봐보자.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수를 구하시오. 자,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수는 이 x랑 y를 다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총 인원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y 값이 얼마인지 구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1차 오디션에 지원한 합격자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좀 뭐랄까 설명하기가 말이 긴 문제랄까?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900번을 가볼게요. 900번. 이것도 정가원가 그런 건가 보다. 가보자. 까먹으면 안 돼. 다음 주에 수요일에 시험 본다고 그랬죠? 잊으면 안 돼요. 900번. 자, 어느 상점에서 두 제품 A, B를 합하여 4,200원에 들여왔다. 그러면 4,200원에 들여왔다라는 얘기는 그게 원가의 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A, B의 원가를 X랑 Y로 했는데 근데 합하여 4,200원에 들여왔다라고 했으니까 총 금액이 4,200원이라는 얘기. 그래서 처음에 생기는 게 X 플러스 Y는 4,200 이런 식이 하나가 생기고 자, 두 번째 줄 갈게요. A 제품은 30%, B 제품은 2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대. 자, 다시. 자, 정가는 30%의 이익을 붙였다? 얘를 100%로 보라 그랬어. 원가 자체를. 그럼 거기다가 30%를 붙였으니까 130%가 돼요. 그럼 130%는 100분의 130x 얘의 130%니까 얘는 몇 프로 붙였냐? 20%의 이익을 붙였대 여기다가. 그러면 120%니까 120 y 100분의 자 그러면 그렇게 붙여서 정했는데 물건이 팔리지가 않아. 두 제품 모두 정가에서 다시 여기에서 10%를 다시 할인을 했대. 이게 안 팔렸대. 그럼 판매 금액이 될 수가 없어. 결국에 판매 금액은 이거 선생님 소수로 바꿔도 되겠지. 100분의 130이면 얘 1.3이잖아요. 그죠? 0이 너무 많으니까 괜히 어려워 보여가지고 1.3으로 바꿀게. 1.3으로 바꾸고 얘도 그럼 뒤에 1.2로 바꿀게요. 자, 근데 이 가격에서 10%를 또 할인을 했어. 지금은 우리는 위에 원가를 보면 안 돼. 이 정가만 봐야 돼. 얘네 둘의 관계를 봐야 돼요. 정가랑 판매 금액의 관계. 근데 얘의 10%를 할인했으니까 이걸 100%로 봐야 돼. 지금은. 그럼 100에서 10을 빼니까 90%거든요. 다시 얘의 90%는 100분의 90이니까 0.9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얘를 똑같이 10% 할인했다. 그럼 이걸 100%로 봤을 때 얘의 90% 금액만 받아야 되니까 100분의 90 해서 0.9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0.9.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제품을 모두 팔아 570원의 이익을 남겼다. 자, 이 이익이 570원이라는 말은 내가 들여온 가격보다 570원을 더 받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570원 더해봐 얼마야? 4,770원 맞아요. 여기다 570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나오겠네. 자, 첫 번째는 x 플러스 y는 4,200 요거 하나랑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이 1.3에다 0.9 곱해야 돼요. 곱해보시고요. 더하기 1.2y 곱하기 0.9 이게 4,770 이렇게
이거 소수 곱하고 있으면 좀 짜증나니까 분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10분의 13, 10분의 9 하면은 100분의 얼마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100이 분모에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풀어주는 형태로 얘는 문제 풀어보면 되고, 문제 끝에 가보면 두 제품 A, B의 원가의 차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비싼지 나도 몰라. 그럼 얘도 결국에는 원가의 차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큰지 모를 땐 무조건 뭐 씌워라?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900번이었고 905번. 905번은 저번에 그 강물의 속력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또 나오는데, 자, 10km 떨어진 강의 두 지점. 여기 뭐 내려오고 올라오니까 약간 기울여서 그려보자. 여기가 10km 떨어져 있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했으니까 곱하기 2분의 5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두 지점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런 왕복을 하는 데에 총 1시간 45분이 걸렸대. 총 시간이 1시간 45분인데요. 근데 문제 좀 그 답 보기 있지? 보기 봐보면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시간의 단위를 분을 쓰면은 안 돼. 몇 시간으로 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1과 60분의 45시간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9, 3, 20, 3으로 나누면 15, 5로 나누면 1과 4분의 3. 가분수로 바꾸면 4분의 7시간이거든요. 그럼 봐봐라. 자, 선생님이 여기를 보고서 있잖아요. 뭘 해볼 거냐면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을 A로 잡아볼게.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요. 이게 A니까 A 곱하기 2분의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2분의 5A야. 그러면 이건 총 시간이라는 뜻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걸 둘을 더한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식이 뭐냐면 A랑 2분의 5A를 위아래 두 개 더하면 저 총 시간이 4분의 7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양면에다가 이거 분모 있는 거 싫으면 통분을 한다면 4로 통분하지? 그럼 그 4를 다 곱하라 그랬어요. 양면에다가. 그럼 사라져. 4 곱하면 4A. 여기 4 곱하면 약분하면 2니까 10A. 4 곱하면 7. 14A는 7이야. A가 14분의 7.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이게 여기에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랑 올라올 때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보자. 그러면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2분의 1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걸리는 시간이 2분의 1 여기다 넣어서 곱해주면 4분의 5 시간이 돼요. 됐지? 지금 우리 지금 뭐 했다? 그냥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 그거 지금 여기까지 구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문제를 봐줘야 돼. 정지한 그 끝줄이에요, 거의.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우리가 문자 놓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여기서 진짜 물어보고 있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그럼 이거를 시속 뭐 x km 이렇게 놓자. 근데 물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물의 속력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물의 속력은 뭐 시속 y km 이렇게 잡아볼까.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거야.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연립 방정식을 세워볼 거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면요. 올라가는 거리 생각해볼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 10km지. 그러니까 얘는 10km야. 근데 내려올 때도 10km거든요. 그러면 이 좌변은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게 지금 거리거든요.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생각해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에다가 속력 곱하기 시간을 넣어도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할 텐데 올라갈 때의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올라갈 때 시간은요? 아까 열심히 구했죠? 올라갈 때 시간은 4분의 5. 그리고 자, 속력. 올라갈 때 속력. 올라갈 때는 더 힘들지. 왜? 물이 나를 미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내 배의 속력보다 물이 자꾸 미니까 속력이 더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 배의 속력은 X란 말이야. 그 물의 속력을 뭐 해야 된다고? 힘드니까 빼야 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내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줘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똑같이 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거리인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여기에서 내려올 때 2분의 1시간이라고 구해놨고 그 다음 속력은 내려올 때는 훅 내려오지. 그 말인즉슨 내 배의 속력 X만 쓰는 게 아니라 물의 속력만큼 더 더해줘서 더 훅 빨라지는 거야. 내려갈 때에는. 그래서 식이 힘들게 어떤 두 가지가 나왔다? 거리에 대한 식으로 올라갈 때 하나, 내려갈 때 하나 해서 얘네 두 개가 나온 거. 그래서 얘네 두 개 연립해서 풀고요. 문제에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그냥 이 X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뭐 가간법으로 풀든 대입법으로 풀든 할 때 X값을 먼저 구해버리면 Y값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